사회를 맡은 하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 소리에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북프롬 지금 세 번째고요. 오늘의 주자는 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1% 정성의 송수용 주자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 외에 세 분의 공동 MC님이 계십니다. MC님 소개하시기 전에 우리 대전 북포럼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에 시작하는데 한 5분 정도 진행이 늦은 것 같고요. 8시 반까지는 저를 중심으로 세 분의 공동 MC와 함께 자유 프리토크로 진행하고 8시 반부터는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있고 9시부터는 저 뒷자리에서 스탠딩 파티가 조촐하게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자님과 함께 사인도 받으시고 인증카드도 찍으시고 좀 더 편안한 대화를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저녁 그리고 마지막 월말이자 주말 이 시간에 특별히 북포럼 대전을 선택하시고 결정해 주신 여러분 탁월한 선택력에 절대 후회되지 않도록 재미있는 북포럼 지식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으로 이용전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 짧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은 문화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를 보여준 남자 이용준입니다. 이수길 MC님. 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이수길입니다. 김정환 MC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부터 들이대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DID 추종자가 된 김정환입니다. 역시 말의 힘이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환 선생님. 네, 그럼 오늘 소개한 주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1% 정성의 송수용 주자님 모셨습니다. 소개와 함께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1% 정성 저자 송수용입니다. 서울에서 포럼을 한번 했었는데 대전에 와서 또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사실 지방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전에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마음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우리 신PD님께서 서울에 오셨을 때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때 들으셨는데 대전에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D의 마스터시고 네. 여러 가지 스펙에 비해서 소개가 너무 약하시니까 주자님 소개를 대신할 주자님 소개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 하나씩 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보통 좀 무거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자님 생각하는 삶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인생관, 그러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겠다. 네. 생각하시는 건 어느 관점이십니까? 네. 무겁네요. 그러니까 인생관은 인생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을 인생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는 것은 인생을 지나가면은 안 온다. 그게 제가 인생을 보는 시각이고, 그래서 인생을 지나가면은 안 오기 때문에 인생의 포인트를 그렇게 지나가면 안 온다. 이 일회성에다가 포인트를 두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가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지나가면 안 오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고 지금만 유일하게 실제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 가족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네. 예, 무거운 질문을 제가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네, 허시에 네. 우리 저자님 얼굴이 나와 있는데 네. 훨씬 미남이시거든요. 네. 키도 크시고 훨씬 미남이시고. 지금 요 사진 찍었을 때보다 지금 몇 킬로 더 빠진 상태, 한 5kg 정도 더 빠진 상태고 지금 얼굴은 이게 메이크업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안 되고 너무 얼굴에 저희 많이 이게 티가 많아가지고 비비크림 안 되고 파운데이션, 남성용 좋은 거. 네. 이거 지우면 못 알아봐요. 저도 후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대표를 후가 안 나게 잘하셨네요. 여기 분은 좀 여기 약간 하얗게만 하얗게 옆에서 보고 있는데 요거는 남자용으로 요거한테 맞춰가지고 제가 주변에 있는 그 메이크업 디자이너한테 요 스킨에 맞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면은 잘 몰라요, 저 했는지. 근데 요거를 안에 막 점하고 이게 잡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싹 덮은 거죠. 이게 반대. 그러신 거예요? 네. 이거 지우면 진짜 못 알아. 지우면 진짜 못 알아. 전문가. 저 신고하는 분이 신고시로.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심각해요. 그럼 그 관자로 계속 나와야 되고 네네. 그 구체적으로 가족과는 네. 남성으로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가족관, 네, 지금 저자 소개 질문하는 했더니 좀 반응을 지금. 가족관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아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고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막내가 이제 6살. 가사는 네, 막내는 이제 제일 큰아이하고 띠동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가족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가치들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애국한다, 또 나눈다, 그다음에 봉사한다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가족은 그런 모든 가치의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족이라는 가치는 다른 가치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 제대로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나눔이든 애국이든 봉사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고 그래서 이 가족이 제대로 바로 서야 다른 모든 가치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서 가족은 모든 가치에 앞서는 선행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저 옆에서 보니까 안이 없어요. 이거 안 없어요. 안경 안이 없어요. 왜 안 오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원래는 제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인이었는데 1996년도에 이제 전역을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군인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양복에 2대8을 가르마하고 군인처럼 하고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지금 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거기 출연 섭외를 받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에 동영상에 돌아다니면 평생 남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 스타일로 이렇게 다녔는데, 야, 내가 그 섭외를 받고, 야, 내가 이렇게 평생 나오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주변에 이미지 메이킹하는 강사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야, 내 이제 방송에 나가게 생겼는데 평생 동영상에 남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직업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저에 대해 연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 중에 누구하고 뭐
유준상, 뭐 김승우, 뭐 모델이 되는 몇 사람을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스타일이 맞다 그 사진을 몇 가지 뽑아가지고 저를 데리고 여기 영등포에 있는 큰 쇼핑몰 그 뭐지 타임스퀘어 거기에 저를 끌고 가가지고 5시간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한 30가지를 벗었다 입었다 해가지고 하나 입을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옷을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청담동에 있는 연예인들 많이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머리하고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스타일을 바꿨고 지금 이것은 그때는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지나면서 계속 샵을 가니까 돈이 너무 비싸요. 머리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제가 또 불러가지고 야 이걸 내가 혼자서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화장하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 스펀지 있어요. 스펀지하고 그거를 그 얼굴 색깔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사가 그거를 해가지고 하고 머리도 이제 이거 젤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연습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 스타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샵에 안 가고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역시 샵에서 하신 것 같지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청담동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오늘도 화장 직접 하고. 네, 오늘 이제 아침에 했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 약간 이게 지워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책에 보니까 프로필을 또 찍기 위해서 네. 그때가 그때 그렇죠. 프로필 찍을 때. 명품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 보니까 정장도 아주 명품 정장을 네.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책에 보니까 스펙보다는 정성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명품 정장이라는 것과 좀 맞지 않는 얘기일 것 같은데 왜 명품 정장을? 그러니까 명품 정장하고 스펙이 그러니까 스펙이 그러니까 만약에 명품 정장을 스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명품 정장 입지 않고 그냥 일반 옷 입고 정성을 다해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그것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방송에 나가면서 최고의 옷을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 한 번 하는 거고 최고의 옷을 내 능력 범위 되는 내에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는 것도 정성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가난한 문화를 훈련시키고 주입시키면은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최고의 호텔, 최고의 레스토랑 그런 데 데려가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띄고 최고의 옷을 입어보면은 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최고의 옷을 입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명품이 아니라 뭐든지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스펙으로 보느냐 그것은 초기 단계예요. 명품을 스펙으로 보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린 단계. 그래서 그 단계를 지나서 성숙하면은 명품을 입든 명품을 입지 않든 그것이 나한테 맞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긍정적인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게 중요해요. 이성숙 단계와 순환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 명품 옷을 거기서 계속 맞추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방송 나가고 또 그렇게 행사하면서 그때 이제 한번 맞춘 거고 일반적으로 입는 옷들은 제가 그냥 거의 뭐 일반적으로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그런 걸 입고 다니죠. 근데 아주 좋은 포인트였어요 이번 질문은. 굉장히 좋은 답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자, 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1%가 정성이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99%는 뭘까요? 마지막 1%가 정성이고 이제 나머지 99%는 이제 1%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집신 장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아버지 집신 장수의 집신이 엄청나게 잘 팔린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똑같이 집신하는 걸 배워가지고 옆에서 똑같이 파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팔았는데도 아버지 거는 계속 잘 나가고 자기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자기 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 지나간 다음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분명히 아버지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아버지 집신은 팔리고 제 집신은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가 만든 집신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친구가 아들이 만든 집신이랑 아버지가 만든 집신이랑 가져왔는데 이게 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99%는 똑같았는데 아버지 집신은 잔털이 없어요. 집신에. 하는 잔털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아들 집신은 살짝 잔털이 있는 거예요. 시험 불편하죠. 99%가 똑같았는데 나머지 1%의 잔털 때문에 근데 그게 묘하게 사람들이 이게 잔털이 있네요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잔털 때문에 사람들이 컴플레인 안 하기 때문에 잔털 때문에 안 팔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가 정성이고 99%는 뭐냐?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그 전체가 99%인 거죠. 네. 네. 치료민이가 지금 마지막에 건 정도 보면 남의 여자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대부분이 다 남성이고 여자는 누가 한 명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DID 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해서 본 적은 없는데 책을 정확히 보셨네요. 여기 여성 사례가 하나밖에 없었구나. 보통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더 이렇게 약간은 더 적극적이기보다는 여성은 좀 수용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편이고 남성들이 주로 이제 적극적인 편이죠. 근데 그것은 크게 남자 여자를 나눌 수 있기보다는 지금은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찾아오고 그다음에 메시지 보내고 DID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도전적이고 들이대는 스타일이 강하지만 그 일반적인 것이 이 개개인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진 않고 또 개인의 성격마다 다 다르고 대신 이제 DID를 의도적으로 인식을 한 사람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들이대고 DID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긴 사람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부터 DID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DID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DID 해보기 전까지는 두렵습니다. 이게 내가 들이댔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지 않을까? 무안을 주지 않을까? 창피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일단은 한번 해서 그게 작은 성공을 딱 한번 해서 되면은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는 남자 여자는 구별되는 게 아닌 거죠. 네. 소장님 말씀. 네. 두려움은 미래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이대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네. 가장 성취감을 느꼈을 때는 어떤 경험이 네. 뭐 책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도 가장 떨리면서 했던 경험이 이제 음식물 처리기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영업 마케팅 부사장으로 영업을 책임지는 이제 총괄 부사장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막상 딱 가서 보니까 성능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싱크대 밑에 부착하면 완전히 가루가 돼서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디자인이 쓰레기통처럼 생긴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예뻐 보여야 되는데 전자제품이 이게 디자인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세일즈 책임자인데 이대로는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고민이 생긴 거죠. 근데 저는 어떤 문제든지 고민이 생기면은 관련된 책을 먼저 딱 찾아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고민이 돼가지고 디자인에 관련된 책을 찾으려고 교보문고 목동점에 갔죠. 교보문고 목동점에 갔는데 그때 이제 눈에 띈 책이 이노디자인의 김영수의 사장님 책이었어요.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딱 보자마자 이분이다. 이분한테 가서 내가 디자인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디자인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LG, 삼성 이런 데 클라이언트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 하나 받으려면 몇 억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 직원 월급도 겨우 주고 있는데 그러면 디자인 비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야 상당히 이제 떨리는 거죠. 돈은 없고 이분한테 디자인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모르겠다. 일단 간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찾아갔죠. 연락 안 하고. 연락하면은 안 만나주니까. 근데 이제 학동 사거리 이동숙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3층에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리는데 제가 책에서 본 분이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슬퍼시고 그래서 가서 얼른 뛰어가서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저 사장님 책 보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오시더니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단도직입적으로 전 이런 회사의 부사장인데 정말 이 제품의 성능은 너무너무 좋은데 디자인이 꽝입니다. 이 제품을 디자인해 주실 분은 오직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들이대기죠. 이분이 어머 말씀 안 하시더니 제 눈만 계속 쳐다봐요. 눈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배를 띵 누르더라고요. 누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누가 뛰어왔습니까? 경호원. 경비? 그럼 막 끌고 가요. 아니 그게 오늘 얘기 못하죠. 한국 사업 책임자가 왔어요. 그날이 이제 본사가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 가시는 날입니다. 제가 하루만 늦게 갔어도 이미 가버리신 거죠. 미국 가시는 날입니다. 한국 사업 책임자한테 이분 디자인 해드리라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초기에 돈이 들어가서 해드리라고. 그래서 로열티 방식으로 매출의 몇 프로. 이것은 처음에 돈 주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후불 돈 벌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노 디자인이 디자인한 예쁜 디자인이 나와가지고 이노 디자인이 디자인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노 디자인이 디자인했다니까 대기업에서도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더샵에도 들어가고 건설에서 여러 군데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그게 그 싱크대 부착식이 약간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따로 부착 안 하고 이제 별도로 지금은 그 브랜드가 카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서울에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따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불티나게 지금 홈쇼핑에서 막 한 번에 600대씩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카라를 사주세요. 그래, 돈은 매출은 네. 그때 얼마나 많이? 매출은 뭐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 정확한 액수는 그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네. 음식물 쓰레기 부사장님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네. 옮겨 다니셨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 육사를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DID 정신으로 중부장을 하고 계시면은 군대에서도 아주 지금쯤 별을 달고 계실 정도로 승승장구 하실 수 있을 것 맞아, 같은데 맞아. 왜 전역을 지금 제 동기들은 이제 대령 육군 대령 이제 됐고 육군 대령 됐고 이제 연대장 나가고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제 5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5년 근무하고 지금은 이제 원래 의무 복무가 육사 나오면 의무 복무가 10년인데 5년 차에 지금 전역할 기회를 한 번 줍니다. 그래서 저는 5년 차에 나왔고 5년 차에 나오게 된 이유는 5년을 딱 해보니까 그 군대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저하고는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하나를 하면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예를 들면은 제가 소대장 할 때 이제 소대장 할 때 소위 때 소대원들하고 같이 문집을 발간을 했어요. 소대 문집. 그래서 소대원들이 이제 애인한테 편지 온 거, 엄마한테 편지 쓴 거 그런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소대 문집을 만들어서 발간을 했는데 그거를 발간하는 날 쌍쌍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쌍쌍 파티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서를 기획을 해가지고 대대장님한테 이제 소위 때 이제 소대 문집을 발간하는데 소대원들의 여자친구들을 초청해서 축하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올려가지고 대대장님이 군대 생활 20년 동안 군대에서 쌍쌍 파티 하겠다는 경우는 처음 본 거죠. 근데 그분도 이제 통이 크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야, 이 녀석 봐라. 해! 그래가지고 이제 소대원들이 그때 특공부대여가지고 소대원이 20명 정도 됐는데 20명 전부 여자친구 다 와가지고 쌍쌍 파티, 쌍쌍 파티하고 그리고 소대 문집 그날 발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5년 딱 하고 나니까 이 군대 생활은 늘 미션이 있고 정해진 프레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자꾸 이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해내니까 이게 갈증이 생기네, 갈증이. 그래가지고 이제 5년 군대 생활 할 때도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고 처음에는 이제 경북 하양에 있는 201 특공여단에서 소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북악스카이웨이 청와대 뒤에 수방사 33경비단에서 소대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평에 있는 오공수 특전사에서 중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했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는데 가끔씩 절을 바꾸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떠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 뒤로도 직업을 아주 많이 바꾸셨고. 그렇죠. 이제 그 뒤로도 제가 한 5가지 정도 그렇게 직업을 갔는데 처음에는 제주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주회사를 들어갔는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제가 계속 있어야 될 업종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제주업종은 이게 장치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기계에서 이걸 뽑아가지고 이제 이런 책 만든 종이를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6대 메이커가 있어서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예요. 이 업종 자체가 레드오션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이것은 제가 있어야 될 업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완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떠나야 될 업종이기 때문에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일을 대충 해요. 근데 일을 대충 하면은 거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을 잘리죠.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일을 대충 내가 이게 싫어가지고 일을 대충 하면은 떠나는 게 아니라 잘려요. 잘리면은 다른 데로 갈 때 다른 데서 받아줄 데가 없어요.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완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이 딱 지나니까 진급에서 1등 한 거야. 대리 진급에서. 당연하죠. 1등을 딱 하니까 다른 주변에서 나한테 일하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소프트웨어 회사로 옮겼고 또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3년 일하는데 거기서 만난 형이 강강술래 CEO로 갔어요. 그리고 가면서 저한테 제가 3년 동안 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옮긴 거고 또 식당에 가서 그러니까 저는 1, 2년 다닌 데는 없어요. 최소한 3년 다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는 과정에서 만난 분들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옮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새로운 길을 계속 찾아서 일부러 떠난 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경우였죠. 매 순간 성취감을 느끼시는 아주 탁월함이 있으신 분이죠. 그건 기질과 성향 안에 이미 들이대기 정신을 갖고 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시는 중. 네. 그 학교 다니실 때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나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육사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등급이었죠. 1등급이었고 그래서 제가 육사 들어갈 때 차석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근데 공부를 좋아서 열심히 한 건 아니었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집안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고생하시니까 이제 공부를 시험만 잘 봤죠. 공부를 막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효도하셨네요. DID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심리학에 좀 약간 깊이가 있으신 것 같다고 보니까 책 읽다 보니까 네. 심리학 따로 공부하신 건지요? 그러니까 심리학 책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심리학 개론 이런 전공 서적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서 치유 이런 독서 치유에 관련된 것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뭐 저널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글쓰기 치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상담에 관한 책들, 심리에 관한 책들, 그런 책들을 아마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네, 왜 읽으셨는지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게 된 것은 제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약간 다른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이렇게 말을 잘 하는 스타일이지만은 혼자 있으면은 항상 우울해요. 그래서 내가 왜 우울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이제 책을 많이 읽었고, 책을 통해서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우울했냐면은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아버지께서 술 담배 다 안 하시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으시고 그러신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가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은 이제 집안을 막 부시고 그랬어요. 옛날엔 그런 분들이 많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계속 이제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으면은 이제 우울해하고, 나중에 이제 원인을 이해를 하고, 원인이 이해가 되니까 이제 스스로 치유가 많이 됐죠. 그 과정을 책으로, 그리고 이 저널 테라피 글로 하셨다는 게 참 이게 책 안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때 참 많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다. 제일 기본은 사실 자기 이해거든요. 맞아요. 자기 이해를 안 하고 있으면서 남을 이렇게 본다고. 내가 거울을 보느냐, 내가 유리를 보고 있느냐,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보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계속 거울을 보면서 타인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 송수영 작가님은 그 심리학을 별도로 공부했다는 지분을 떠나서 혼자 책을 통해서만 자기 이해를 스스로 하고, 그 성장 과정에서 오는 그 깊은 우울까지도 글쓰기, 저널 테라피와 치유적인 책을 읽으시고 스스로 하신 거에 대해서 책을 읽고 나한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인생의 많은 어려움이나 어떤 성취는 뭐 거의 99%가 책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을 때, 여기 지금 뭐 이혜인 수녀님의 작은 기쁨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집을 읽더라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집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요. 이렇게 밑줄을 치고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그때그때 여기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을 한 권 읽으면은 여기 뭐 계속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뭐 여기 행복도 새로워, 이게 만약에 시집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 어떤 문장이 있냐면은 모든 것 새롭게 사랑하니 행복 또한 새롭네. 이 문장을 보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공기, 전파, 이런 것도 새로운 거구나. 이런 것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모든 것 새롭게 사랑하니 행복 또한 새롭네. 이 문장을 보고 제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랑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구나, 이렇게 메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쓸 때, 책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책을 한 권을 읽으면은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추가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을 제 실제 일하는 데나 생활하는 데 그걸 다 적용을 하죠. 예. 그 적용의 힘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그렇죠.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머리만 읽고 적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 적용 부분을 좀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늘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을 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스피치 학원이거든요. 네. 그 저자님이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네.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셨는지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울했기 때문에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고, 이 스피치 훈련은 사실은 육사에서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육사에서는 그 생활 자체가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뭐 교수법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과정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이 됐고 장교 생활을 하면서 늘 이제 병사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했고 그러면은 육사 나오면은 다 당신처럼 말을 잘합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이 교육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육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교수법을 받더라도 그 교수법을 생각을 해요. 아 저게 왜 효과가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교수법을 배우면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수법의 원리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 원리를 나한테 적용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똑같이 스피치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스피치 교육을 받았는데도 잘하고 똑같은 스피치 교육을 받았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런 이유는 그 스피치 교육을 받은 것을 자기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실제로 이해를 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해한 것을 자기에게 얼마나 실제로 적용이 됐느냐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는 똑같이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육 과정을 받으면서 실제로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한 게 자기 입이나 눈빛이나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데 실제로 그게 연습이 되고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깨달은 게 실제로 행동으로 그게 습관화가 되고 적용이 돼야 돼요. 역시 조장님 남다르시네요. 자, 적용의 힘이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변화시키네, 그죠? 늘 적용을 해서 자기 삶에 적용해낼 때까지 우리 저자님 얘기를 자꾸 들어보면서 우리 알아차린 거 하나 있죠. 늘 의식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훈련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비결이 있을 듯한데 아까도 뭐 프리메모를 책을 읽으면서도 뭐 메모를 하신다든지 이런 토크 자리에서도 두려움 없이 오신다든지 사실 지금도 말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무의식에 있는 힘을 의식으로 올리시면서 자기 힘을 막 쓰시는 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힘을 이제 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의 힘이죠. 생각의 힘. 근데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여기 이제 MC분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방에서 대화를 했는데 질문이 이제 독한 질문을 해도 됩니까? 그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다가 주제에 상관없이 독하고 안 독하고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질문이든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더니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면은 두려운 게 없어요. 맞아요. 진실을 얘기는 건 없습니다. 독한 질문을 해도 됩니까? 독하고 안 독하고는 나한테 그게 질문이 독한 질문 안 독한 질문이 저한테는 없어요.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근데 그 질문이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봤다 그러면은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럼 돼요. 그리고 또 뭐 어려운 질문이다. 그것은 제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 뭐 불필요한 질문을 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게 뭐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신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솔직한 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게 솔직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것은 이제 그 생각할 때 이제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저자가 제목을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왜 이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기 수많은 시가 있는데 왜 작은 기쁨이라고 썼을까? 그리고 작은 기쁨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러면은 책을 한 권을 읽으면은 여기 글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마음이 보여요. 이분의 마음이 보이고 다른 책들도 읽을 때 그 저자들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분들 질문하는 모습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책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는 사실 만남을 통해 많이 변화되고 성장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닌 다른 타인을 만나야 하는 그 매체를 주로 시를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 저자님께서는 책 속을 보니까 꽃바구니나 과일바구니를 참 매체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 북포럼 회장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우리도 과일 바구니를 들이대고 왜 여기 과일 바구니를 과일 바구니를 칸을 들이대고 써가지고. 우리 수장님 항상 드리기만 하다가 받아보니까 어떠신지. 아 이거 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여기 올려져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과일 바구니를 많이 보냈는데 네, 네. 저한테 과일 바구니를 보낸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이 드리는 거 보통 뭐라고 오냐면은 과일 바구니 이런 걸 안 보내고 무슨 조그만 선물 같은 거 보내면서 과일 바구니를 보내야 되지만 제가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서 다른 걸 보내요. 근데 실제로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고 여기 이제 송수용 저자님 북포럼 대전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대전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재능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직접 친필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과일 바구니를 선물을 보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이것은 일부러 과일 바구니라는 아이템을 선택한 거예요. 왜 이걸 선택한 거냐면은 꽃이나 제가 이제 책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장 많이 보내는 게 과일 바구니를 제일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는 책, 그 다음에는 책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어떤 개인하고 연결되는 거 이런 걸 보내는데 과일 바구니를 보내는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살면서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 바구니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먹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면은 이게 먹습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은 이게 사과의 맛이 그대로 이게 오감으로 싹 느껴지면서 이게 송수용이라는 사람이 이 사과를 먹으면서 이 맛하고 같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개를 주기 때문에 이걸 혼자 안 먹고 나눠 먹습니다. 그럼 그 나눠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누가 준 거냐고. 송수용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과일 바구니 하나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먹고 나면 잊혀지지 않을까요? 네, 먹고 나면 잊혀지는데 이 사과 먹는 이 느낌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만약 A라는 대표님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딱 통화할 때 딱 통화하면은 이제 이거 다 먹고 나면 잊어먹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딱 전화를 하면은 송수용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 먹었던 사과 맛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각을 자극시키는 건 없는 음식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템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은 고민 끝에 이 아이템을 선정을 한 거예요. 썩은 과일이 있는지 잘 봐야겠네요. 썩은 맛이 기억이 확 떠오르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짜증이 나면서. 전문 업체에다가 잘 해서. 자 그럼 독한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작 본인 얘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혹시 내 스토리로는 좀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 저기에는 내 스토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제 스토리예요. 왜냐면은 저기 나오신 분들은 다 제 강의를 듣고 변화된 불의 이야기. 그리고 제 스토리는 중간중간에 계속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섹션이 따로 꼭지를 따가지고 송수용에 관한 꼭지는 따로 많이 싫지 않았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다 제 이야기가 다 스며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책에서 보고 제가 제 강의를 듣고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 때도 내가 직접 만난 사람이거나 내가 텔레비에서 직접 본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관계없는 사람들을 갖다 쓴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읽고 느끼고 결국은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고 읽고 느끼고 들어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감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 읽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메일도 계속 와요. 이메일도 오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제 제 다음 여기 책에 이제 카페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카페도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글들이 많아요. 어저께도
장윤정이라는 분이 거기다 이제 올려주셨는데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들이대는 성격이 못 돼서 인생 살면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 책을 읽고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참지 못하고 카페에 가입합니다. 들이댔네. 그렇게 카페에 가입하고 오늘 보니까 또 하나 더 올렸더라고요. 드디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저도 이제 들이대면서 살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책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니고 다 저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들릴 때 사람들이 심리적 유연 있잖아요. 네.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이 시선을 의식하고 네. 못 들여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남이 시선을 신경 안 쓰고 네. 들이댈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심한 사람이 대상자가 소심하다는 거예요. 들이대는 사람이 들이대는 사람이 본인이 소심하다는 거죠. 그 들이대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들이대는 사람이 소심할 때는 들이대는 사람이 소심할 때는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 잘못 들이댔다가 한번 상처받으면 다시는 안 해 이제. 그래, 진짜 중요한. 다시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소심한 사람이 들이대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들이댈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심한 사람이 들이대는 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은 일단은 첫 번째는 자기가 인식을 합니다. 아, 내가 들이대지 못해서 이렇게 인생에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성취를 못하는 경우가 많구나. 이걸 자기가 먼저 인식을 합니다. 네, 인식 자기 때문에.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이런 상태인데 좀 더 들이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럼 찾을 때 이런 DID 같은 책들을 읽는 거죠. 읽으면서 오!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을 때 소심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DID를 하기 위한 습관을 갖추려면은 처음에 대상자를 쉬운 사람을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조금 쉬운 사람. 그러니까 딱 보기에 겁나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딱 보기에 겁나 보이는 사람 말고 좀 성격도 괜찮고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오픈돼 있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책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이런 거는 6, 7만 원 하니 좀 부담이 되면은 이제 제가 받았던 것은 거기 이제 우리 DID 멤버 중에 통영에 있는 그 꿀빵인가? 꿀떡인가? 뭐 그게 아주 유명한 거래요. 그거를 어렵게 그 인터넷에서 뭐 10분 만에 다 동일한대요. 그걸 딱 기다리고 있다 딱 그걸 해가지고 그걸 저한테 보내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꿀빵 같은 거는 누가 받았을 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부담이 없는 선. 그런 방법과 그런 대상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소심한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미 성공이 거의 99%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네. 돼요. 아주 좋은 질문. 네, 그리고 답변이 아주 좋습니다. 네. 명답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성품의 12가지를 그 책 속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청과 배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12가지 성품 중에서 경청과 배려를 빼놓고 네. 그 다음에 소중한 것들은 네. 두 가지를 뽑는다면 네. 어떤 것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청과 배려가 일단은 사실은 그 성품이라는 게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경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청을 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좀 인내 한 방에 뭘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내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인내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참기만 하면은 그게 참기만 하면은 본인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려면은 참기만 해가지고는 결과가 안 나와요. 참기만 해가지고는 참으면서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거, 어제 기존에 안 했던 방법, 이런 방법을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창의성, 그게 필요하죠. 경청, 배려, 인내, 창의성 이렇게 근데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무원이라서요. 이제 공무원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네. 예? 아니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걸 항상 느끼고 많죠. 네. 예, 성과 평가할 때도 네. 저는 창의성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틀 속에서 살면서도 네. 그런 창의성을 좀 이렇게 발휘하려면 네.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은 이게 창의성이 내 인생의 전체적인 내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 창의성이 상당히 필요하구나,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 본인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옆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야, 너 좀 창의적으로 해봐 좀 아이씨. 네. 그런 사람은 많죠. 이렇게 화를 낸다고 그 사람이 창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이 동기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창의성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먼저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때 무슨 일이든지 그 전에 했던 사례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 전에 했던 사례, 전임자가 했던 사례. 왜냐면 똑같은 일이 전임자가 했던 사례가 있고 작년에 했던 사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전임자가 했던 사례나 그 전에 했던 사례에다가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씩 더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거라도. 100% 똑같으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의도적으로 작은 변화를, 그러니까 만약에 윗사람 입장에서도 일을 지시를 할 때 너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최종 상태를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하면은 네가 나한테 가져올 때 이런 상태가 돼 있어야 돼. 너가 지금 내가 이 과제를 줬는데 이 과제 작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학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면 네가 작년에 했던 거, 다른 학교 했던 거 다 종합해가지고 그걸 짜집게 해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금방 알아.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 아이디어를 같이 넣어.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담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죠. 성품의 그 인내하고 맞습니다. 인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수 선생님께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성품이 하나 있다는데 그 성품을 뭐 존버 정신이라고 합니다. 존버 정신. 우리 저자님 혹시 존버 정신 아세요? 네? 네, 존버 정신. 네, 우리 예수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존나게 버티는 정신. 그걸 존버 정신이라고 해요. 존나게 버티는 정신. 네. 자, 아이스 브레이크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좀 자극적인 말에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좋아하시고 골도 막 초천년생으로 넘어오시군요. 진작에 이런 기능을 해가지고 쓸 걸 그랬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강의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책에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자발적으로 온 그룹 말고 억지로 회사에서 막 이 사람들 동기부여 해주세요, 뭐 그런 그룹 강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그룹도 강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팀장급 하위 10%,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10%. 짜리기 뭐 아까 하위 좀 10% 올려주세요. 실제로 그런 강의를 공무원들 하위 10%, 또 일반 기업에서 하위 10%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무기를 가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가면은 벌써 얼굴이 다 굳어 있습니다. 힘든다. 다 굳어 있고 굉장히 긴장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 하위 10%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나는 잘했는데 회사에서 정치적으로 나를 보낸 겁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준 겁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를 회사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여기 왔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평생 여기 계속 오실 거라. 인식을 정확하게 시키고 직면도 화려하게 그냥 시키시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솔직하게. 네, 맞아요. 네. 솔직하게. 그리고 그거를 솔직하게 지적만 하면은 그게 그러면은 그 강사는 나중에 맞아 죽습니다. 지적만 하면 쉽게 말하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하면 나도 여기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겠구나. 공감을 하고 끝나고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1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이 자리를 벗어나겠습니다. 해결책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해결책이 DID인가요? 그럼요. 대부분 이제 저 DID하고 정성을 합친 거죠. 근데 그분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상황일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고려했어요. 이런 걸 고려할 때 이런 걸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 방청객 분들이 중간 관계자, 교육 관계자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사에서 직원교육 미드필드 교육이 네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꾸준히 된다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회사에서 직원 교육을 많이 해요. 우리 회장님 계신데 직원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얘네들을 이걸 다 교육시켜가지고 이놈들을 이렇게 딱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매출을 얼마로 올려가지고 내가 얼마를 다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직원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직원 자체를 수단시한다 이 말이에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뭘 하려는 거야? 교육을 시켜가지고 회사에 돈을 많이 벌려는 거야.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려는 거야? 그럼 자기 이익을 벌려는 거야. 이런 식의 의도로 교육을 진행하면은 직원들이 그걸 다 알아요. 나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 자기 벤츠 사고 빌딩 올릴 거구나. 직원이 그런 걸 인식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직원은 그 앞에서 교육받는 척만 한다 이 말이에요. 직원 교육이 되려면은 직원 교육을 하는 사람이 왜 교육을 하는 거냐? 이 교육을 하는 목적 자체는 이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기 이전에 이 직원을 사랑하니까 야 너가 지금 그 정도의 리더십과 그 정도의 전문성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경쟁력이 안 돼. 너가 여기서 더 배우고 열심히 해서 어디다가 내놓더라도 너가 최고 인재가 돼야 되는 거야. 나는 네가 정말 그런 인재가 되길 바래.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돼요. 어떻게 전달이 되냐? 교육을 준비하는 교육장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교육 자료도 정성을 다해서 강사 초빙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은 그 교육에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변하길 바라는구나. 그게 교육 준비 장소, 과정, 자료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육은 지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 사람,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미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성과를 시작할 때 벌써 알 수 있어. 시작할 때 교육 끝나고 성과를 채점을 해봐야 교육 성과를 아는 게 아니라 교육 시작하기 전에 보면 벌써 알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벌써 준비했느냐. 모든 결과는 끝을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끝을 봐야 아는 게 아니라 결과는 이미 시작할 때 알 수 있어. 왜 알 수 있냐? 시작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준비했느냐가 벌써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회사에서 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교육을 지시한 사람이 교육을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적이야. 그 사람이 잘 되고 우리 회사가 잘 되면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 마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럼 나도 사장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장님을 사랑해야지. 회사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회사를 사랑해야지. 이게 마음이 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마음을 주기가 어려워요. 늘 프라핏 로스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살아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손해와 이익을 넘어선 기업. 손해와 이익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내 인생을 정말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진심을 주는 그런 기업이 교육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동안 괜히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정성이 들어간 강의는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쓰시는 에너지도 다르고 역시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는 방청객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방청객에서 질문해 주시면 저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 궁금한 것을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자, DID 마스터님을 자주 모실 수 없습니다. 대전에. 네. 자,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저기 그 어디서 봤는데 장작불이 네. 모아야 화력이 세지 땅 네. 뜨는 안 된다고 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모임을 합니다. 그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토요일 날 아침에 하는데 5, 60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서울 논현역 근처에서 하는데 김해, 막 춘천, 울산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처음에 할 때 개인 소개를 다 시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이 DID 책을 읽고 들이대고 싶은데 자기 속해 있는 회사나 조직에서 그걸 들이대면은 사람들이 저 새끼 튄다고.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버리면은 우리는 뭐가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주변에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근데 이 DID 모임에 오면은 다 그런 사람이야. 다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딱 들어오면 벌써 눈빛이 딱 쳐 막 이글거리니까 자기가 여기 오면은 아 내가 맞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작불이 혼자 떨어져서 그렇게 자기가 있는 조직에서 혼자 들이대고 정성을 다하다가 정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성을 다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 우리가 만든 거야! 야, 넌 어떻게 들이댔니? 넌 어떻게 정성을 다했니? 그런 사례들을 공유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불을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 또 하나씩 흩어져서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북포럼 같은 요런 모임이나 이런 자리가 그런 장작불 같은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저자님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중요한 거 지금 공개했습니다. 밑줄 긋고 흉내라도 내봐야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의 장작 하나하나입니다. 그 장작을 정말 하나씩 띄워놓으면 불이 타지 않고 중간에 끄지기 쉬워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장작 하나하나를 붙이면 정말 놀라운 화력이 있어서 그 화력으로 맛있는 요리를 하기도 하고 빵을 굽기도 하고 그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정말 역도 있고 활성화된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냐면 바로 북포럼 대전 아르게디 스피치고요. 아까도 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1%는 정성이지만 사실 99%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내가 꿈을 이루겠다고 계속 말하는 우리 저자님 계속 그 말씀 하셨죠? 윤치훈 스피치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또 질문 하나 하시죠. 그걸 중요한 거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 질문 하나 하시죠. 네.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무언가 고민되고 잘하고 싶은데 책을 읽으시다고 했는데 네. 다양한 정보가 어느 정도고 예를 들어 책을 읽으신다면 한 달을 할지 네. 뭐 하루를 할지 어느 정도의 양을 책을 읽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집필을 하느라고 많이 읽지 않는데 예를 들면은 책을 살 때 한꺼번에 아니 한 번에 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7, 8권씩 10권씩 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화장실에, 하나는 차 안에, 하나는 가방 안에, 하나는 책상 위에,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한 달에 20권이 될 때도 있고 30권이 될 때도 있고 10권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종류는 경제, 경영, 심리, 리더십, 그 다음에 철학, 역사, 시 이런 거 그 분야를 다 망라하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책을 읽으면은 계속 새로운 게 생각이 나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걸 읽으면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독서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죠. 책을 읽으면서 늘 내 의식에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걸 놓치지 않고 잡고 계시고 풀어가시고 거기서 그 큰 가치를 창출해내시는 이건 어디 있어? 온 힘인가? 이게 참 궁금해지죠. 또 밤새 그 토론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네. 또 질문하시죠. 네. 네.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성부 공동에 살고 있는 김기욱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 아니라 이제 그리대라는 그런 이제 마인드를 이제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사시면서 그래도 작가님이 그래도 들이대지 못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순간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야, 전 질문 역시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들이대지 못했던 순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게 이제 제 미래 목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뭘 했냐면은 우연히 이제 이전에 있던 주한미국 대사 스티븐스 대사님이라고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분 책을 이제 우연히 읽었는데 이분이 청년 때 한국을 와가지고 한국말을 거의 우리나라 사람처럼 해요. 그래서 그분 책을 읽고 이분이 한국말도 잘하시고 한국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분하고 내가 인연을 맺으면 나중에 미국에 갔을 때도 나한테 큰 힘이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바구니를 미국 대사관으로 보냈습니다. 책을 읽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고 그분이 답장이 왔습니다. 과일바구니 고맙다. 그래서 잘하길 바란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답장 온 거를 나중에 실제로 만나면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근데 이제
머뭇거려서 어떤 못했던 케이스는 거의 없고 일단 생각이 나면은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했는데 안 된 케이스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장님이었는데 어디 이제 대표님이었는데 그걸 이제 과일바구니를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게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반응이 없으면은 그건 스톱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모든 거에 대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결국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나하고 이렇게 뭐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반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근데도 엔티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떤 살아가면서 뭐가 잘 부딪히고 뭐 이렇게 안 맞아서 이게 어긋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나하고 인연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ID를 했을 때 실패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분하고 나하고는 살아가는 일의 방향이 다르구나. 나한테 맞는 사람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결국은 지금은 이제 그 맞는 사람들이 남아서 서로한테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용 능력도 좋으시고 내려놓고 비우고 하시는 것도 참 탁월하시고. 네, 우리 박사님 손드셨습니다. 네, 우리 성수용 작가님 현장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식사를 나누면서 식탁 위에 3가지 수집품을 올려놓고 계시더라고요. 네. 하나는 핸드폰이었었고, 네. 또 하나는 명함지였고, 네. 또 하나는 메모장이었는데요. 네. 그 메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 네. 거기에는 스케줄이 빠듯하게 적혀 있을까? 아니면 네. 아이디어가 네. 빼곡하게 적혀 있을까? 네. 그런 의문이 갔었는데. 네. 실제로 아까 거기 스케줄에 저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첩 스케줄을 보여드리면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줄이 다 차 있고요. 스케줄이 다 차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 해야 될 목록들이 다 적혀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새로 생각난 아이디어들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다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여기에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는 메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장을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예를 들면 이게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폴더. 그래서 일기장, 아이디어, 그 다음에 강연 후기, 독후감, 책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을 보다가 이게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신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신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 의견을 적어요. 그럼 이런 게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수십 페이지 이렇게 이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또 지나가다가 간판을 봤는데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가 있는 간판이다. 그럼 바로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이게 언제 어디서 봤는데 이런 특이한 거.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다음 강연할 때 강연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공감을 많이 모으시고 부러워하시네요. 눈빛이 바삭바삭하시고. 그런 습관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개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이제 사회 나와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럼 연령으로 따지면은 이제 29, 30 그때부터 이제 자기개발 서적을 읽고 자기개발의 메모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기록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책을 읽게 되면서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하나씩 해보면서 생기는 습관이죠. 뭐 선천적인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게 늘 의식으로 알아차리게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스킬이었다. 그죠? 또 방청객에서 또 질문해 주시죠. 뭔가 얻어낼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도 좋은 질문하셨고. 네네. 제가 지금 사람이 늘 에너지만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에너지가 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극복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저자님만의 그 게임 방법이 있으시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에 제가 매일 가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큰 사우나가 아니라 조그만 목욕탕인데 이제 거기를 매일 가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낮에도 이제 거길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가 이걸 한 5번 정도 반복을 하고 그러면 일단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거를 탕에 몸을 담그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대부분은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갑니다. 거기 이제 신사역 쪽에 얼마 전에 롯데시네마에서 인수한 데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지붕 무너져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거기가 이제 뭐 CGV나 이런 데처럼 큰 데가 아니라 작아요. 근데 6개 관이 있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거기서 혼자서 이제 주로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거기를 이제 산책을 합니다. 이제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산책을 하면서 걷다 보면은 그 강남역에 이제 그 박스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배로 밀고 다니는 장애인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거리의 풍경들을 보면서 야 나한테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갖게 하고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이것은 나한테 준 엄청난 특혜다. 내가 이 특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은 사치다. 그런 마음들을 이제 차분하게 그게 저절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시간 정도 하루 이틀 정도 하면은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저자님의 강점은 무엇일까? 과연 들이대기일까? 두 번째는 정성일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갔는데 과연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내가 만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는 우리 저자님의 강점은 최고의 긍정성이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네, 5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스탠딩 파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충분 사람들이 양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막간을 이용해서 딱 책을 읽었어요. 네. 네.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저자에게 내가 뭔가 진짜 과입학원비를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 연락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뭐 방법이 노하우가 있나요? 아니 인터넷에 검색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요새는.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책 쓴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 주소가 안 나오면은 출판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자한테 선물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출판사를 보냅니다. 그럼 그 출판사에서 전달을 해줍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여기 책이 제일 앞면에 보면은 네. 그 어머님에게 바친다고 그랬는데 네. 어머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가장 그 기억에 남는 한 가지만. 정말 최고의 멘토는 어머니시던데. 제일 기억에 남고 눈물 나올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고 숟가락 밥그릇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호박 농사를 지었고요.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는 이제 파하고 시금치. 그러면은
낮에 계속 쭈그리고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오셔가지고 저녁에는 또 밥하고 빨래하고. 근데 그걸 낮에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저녁에 그걸 꼭 해요. 그리고 집안을 항상 깨끗이 해놓고, 그리고 늘 이제 저금을 늘 저축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제가 중2 때인가 이제 그 집을 마련하셨어요. 농사 지어서. 그런 상태에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육사를 가서 집을 떠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난 다음에 제대할 때 결혼했기 때문에 또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19살 이후에 떠난 이후에는 엄마하고 같이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 이제 암에 걸리셨죠. 그래가지고 정성을 집필하고 있는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 이걸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국 아들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아들이 나가서 장가 가서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 그것을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이러다가 세상을 떠나셔서, 그러니까 뭐 있을 때 잘한다는 게 참 중요하고, 근데 그게 또 알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제 마지막 이 책을 집필하는 기간에 돌아가셔서 쓴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선 포럼 대전은 그 마지막 주 금요일 하니까 너무 이 불타는 금요일 마감 이런 게 있어서 다음부터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연락처 주시면 문제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네. 마지막 마무리 엔딩 멘트. 네. 네. 오늘 대전 포럼 왔는데 뭐 인원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3명, 4명 놓고 강의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인원이나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5명만 모여서 해도 되고 3명만 모여서 해도 되고 2명만 모여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책을 쓰고 또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 그 사람한테는 그게 생활이 되고 그걸로 밥을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수단일 수도 있지만은 그 수단은 이제 뭐 생계 수단이라는 측면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마인드와 이런 정신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수백 명이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뭐 저한테 박수를 보내고 뭐 꽃다발을 전달하고 뭐 그런 무슨 뭐 연예인이나 뭐 아이돌처럼 그런 식의 대우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처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인생이 그 전보다 나아지면은 그게 이런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전 북포럼이 소중한 이유는 이게 막 시작한 거고 제가 3번째 손님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거를 2년, 3년, 5년, 10년 계속 해가야 됩니다. 계속 하는 놈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시작한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고, 이렇게 초창기에 제가 올 수 있어서 더 행복했고,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면 뒤에 스탠딩 파티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작가님께 사인도 받으시고 인증샷도 찍으시고 가벼운